사이 노스트라다무스, 이스트라다무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정확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사실 그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틀밖에 없었는데 주말에는 틀림없이 골든 크로스 이렇게?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온 그러한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뉴데일리가 에이스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네. 의뢰해서 조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 원칙을 다 만족한 겁니다. 네.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물론 거기도 응답률은 그렇게 과히 높진 않습니다. 6.3%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후보 20.8%, 안철수 후보가 22.6%라고 해서 두 후보의 차이가 0.7%인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문재인 후보는 그냥 있다고 하죠. 이건 뭐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니까 이건 언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미 골든 크로스, 즉 두 후보 사이에 물론 큰 골든 크로스는 문재인 후보하고 발생하는 거지만 네. 그건 좀 기다려야 되고요. 현재 이렇게 왜곡된 여론조사지만은 이 조사에 의해서도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골든 크로스는 이미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거라고 주말쯤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정말 주말쯤 딱 어제 현상이 왜냐하면은, 나타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추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예, 그러면요. 혹시 밤에 잠자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느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가끔은 있죠. 너무 솔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만 질문 여쭤볼게요. 예. 여기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역전할 가능성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잘 분석해 보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그 어떤 지지율은 약 35%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합하면은 그 대략 한 5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응답을 네. 거부한 일부 포함하면은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20%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정도로 내려간다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한 4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당선이죠. 그런데 총장님,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15%를 못 넘길 수도 있다는 예언도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건 어떤 기반 없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또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집니다. 안철수 후보의 원래 지지율은 대략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강 구도까지 가서 화려하게 왕자로 살다가 정말로 10%, 뭐 12% 이렇게 나와서 선거 보전금을 다 못 받게 되면 그것도 지금 큰 문제네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조사도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아주 공정한 조사였다고 보기 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ARS 조사가 유선 20%, 무선 80%면 이 역시 젊은 층이 많이 대답했다는 가능성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 프레임을 보니까 네. 다른 조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같은 정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여론조사 그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여론조사 기관과 네. 또 이를 활용해서 네.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종편들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5월 2일까지라면서요. 5월 2일까지 발표입니다. 아니래요. 5월 2일까지 조사 결과래요. 나 확인해 보죠. 예, 그거는 작가 선생님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5월 2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최종 5월 4일까지 발표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방송이 언제까지 돼야 예, 되는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가 이 방송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 언급이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여론조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은 저나 이영작 박사님 같은 그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네. 그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네.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한쪽 지지하는 집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샤이 보수는 여론조사에서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또 종편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사실상 현재 실제 지지율을 반영하는 양, 특정 두 후보
뭐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모든 보도의 프레임을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미국에서 있었던 그 샤이 그렇죠. 트럼프 예. 현상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저기 한번 보실까요, 총장님? 5월 3일 전에 조사했다는 것을 공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현재 조사에서 발표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5월 3일 이후에도 5월 그 1일 또는 4월 30일 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거다라고 해서 그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5월 2일까지 조사했던 것은 5일까지 발표하는 건 가능합니다. 5일까지, 2일까지. 2일까지. 그리고 5월 3일, 4일 날도 그전 조사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렇죠. 건 괜찮다는 그렇죠. 거네요. 4월 30일 조사 결과입니다. 또는 5월 1일 조사 발표입니다라는 그 언급하고 설명하면 그건 문제가 없다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언급은 5월 2일까지 조사였습니다로 언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언급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헷갈려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이 보수들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은 대단히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샤이 보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에서도 20%를 넘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보다 약간 좀 그 과대 계상되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보다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할 때 20%를 넘어서 지금 더구나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네. 상승 추세는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상승한 추세를 보셨죠?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25, 30까지 거의 가고 있다. 37, 8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갔으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갈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 표가 다시 온다면 그러면요. 똑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 총장님,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는데요. 예. 이건 직접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끼어들 것도 없이 너무 잘 정리를 그럼 해주셔서. 우선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두 후보를 띄우고 우리 그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과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묶어서 그 보도를 하는 이러한 것은 아마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선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 큰 그 어떤 지적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선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합니다. 네, 해주세요. 첫째는 네. 우선 표본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200만 명 유권자 중에서 네. 실제로 우리가 1,0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네. 1,000명 조사를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연령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또는 성별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조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명 조사에 있어서 네. 20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은 예를 들면 그 1,000명에서 남성이 500명, 여성이 500명 대략 그리고 서울이 대략 20%입니다. 그러면 250명. 그 중에서 네. 대개 그 20대의 경우가 17.6%가 반영됩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할 때 그 20대 서울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17.6명 정도 조사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즉 17명에 18명 조사를 해서 서울 지역에 사는 20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17.6명이 모든 서울에 사는 여자를 다 대표하는 숫자. 20대 여성.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다 대변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조사 프레임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도라든가 광역시를 그 조사한 결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제주는 11명, 네. 경북이 65명 또는 강원도는 30명 이와 같이 불과 몇십 명의 조사 대상자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결국 이 11명의 제주도민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1명의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죠.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일 수밖에 없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여론조사의 응답률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응답률이 대략 10% 정도 나오는데요. 한 6점 몇 %도 많던데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를 볼 때 10,000명을 조사해서 이제 1,000명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1,000명에 대한 40%라 그래봐야 4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응답을 거부한 9,000명의 그 조사 대상자 중에서 네. 만약에 샤이 보수가 5%만 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50명 있거든요. 네. 근데 5%의 반, 2%만 돼도 예, 대략 200명, 180명, 200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샤이 보수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에 더해졌을 때는 네.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좀 예민한 걸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몇 %다. 발표도 봤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또 좀 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퍼센트로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염원이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기사가. 그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네. 뒤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선거 여론조사는 네. 실제 선거를 하고 네. 투표에 의해서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5월 9일 날 실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뒤에 득표율에 의해서 여론조사들의 그 어떤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줘야죠. 근데 아직은 여기서는 오히려 한글의 사설에서는요. 여론조사 기간 폐쇄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겁박 이런 기사를 쓰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네. 현재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다만 추세 정도를 볼 수 있는 참고 자료 정도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발표하면은 네. 뒤에 가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자신이 있다면은 네. 최종 그 조사 발표를 할 수 있는 내일까지 그런 기관에서는 각 후보별 예측 지지율을 발표하고 5월 9일 선거 결과 예측치가 실제 지지율과 큰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양심적이겠죠. 이거 너무 멋진데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맞았냐 틀렸냐의 기준은 뭐냐면은 네. 지금 주도적인 세 후보 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 세 후보의 발표된 지지율과 네.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소위 말해서 신뢰 수준에서 오차 한계라고 있거든요. 네. 발표됐는데 오차 네.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지지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네. 아마 국민들은 선거 분위기를 왜곡한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또 촛불 들어야 됩니까?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광장 정치의 맛을 봤습니다. 제가 왜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했냐면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되고 나면은 촛불이 나오겠죠. 틀렸다고. 그럴 수 있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내. 이거 누가 더 화를 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네. 정말 실제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 판이한 결과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이런 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믿겠어요? 네. 못 믿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의 무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다른 조사에서도 안 믿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다. 네. 이거를 그대로 믿고 모든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그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밑에 글이라도 자막이라도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 자료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참고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문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들어가는 거예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 기관에도 말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의 대선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그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정말로 이 선거 방송을 하는 거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높았던 두 후보 중심으로 모든 방송 진행을 하는 거를 볼 때 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사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공정보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제기될 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는 상당히 부정확할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중심으로 그 어떤 후보별 시간 배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틀린 경우에는 첫째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국민들이 앞으로는 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어떠한 조사도 안 믿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번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뭐 청문회를 하든지 그쵸.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하나 따져 물어야 되고 그런 뒤에 필요하면은 입법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네. 정말로 이러한 그 여론조사가 국정을 뒤흔드는 이러한 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요, 총장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5월 9일 지나고 나면 또 다 흐지부지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히 광장의 정치에 맛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이건 저는 반드시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 이제는 그냥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30에서 35%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70%에서 65% 내외 또는 좀 적게 잡아서 60% 정도의 네.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와 우리 홍준표 후보가 나눠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네. 20% 네. 초반대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정도만 된다면은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 나타나고 있는 표심 이것을 얼마나 우리 홍준표 후보가 잘 잡아내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전혀 다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죠?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지금 내일이 일단은 선거조사 마지막 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나와주실 거죠? 또 봐야죠. 안 돼요. 내일. 참 제가 이렇게 열렬히 구해.